만약에 정말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정말로 이 자리를 주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 시장은 끝났다, 뭐 망했다, 하락장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만큼 저점 매수 전략으로는 좀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비트코인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세기형 패턴을 상승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에는 98K 그리고 100K대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고, 하락을 하고 나서 하락세경의 리테스트를 받는 지지를 이탈을 했고, 현재로서는 이 상승 추세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수렴을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이 수렴 패턴 안에서 매매를 강하게 하다가 시대를 읽는 분이 생긴다든지 정말로 혼란스러운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수렴이 최대로 봐도 14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14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수렴 패턴 내에서 횡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뭐가 예정이 되어 있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러니까 CPI랑 PPI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악질 무빙들은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길어도 이 3일 내로는 이 악질 무빙은 좀 종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방향성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시작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으로는 수렴의 하단을 한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수렴의 상단으로 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 CPI와 PPI 둘 다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오늘 CPI가 발표가 돼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가로막힐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요즘 비트코인의 무빙을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위로 강하게 올려버린 척 하면서 내려버리는 무빙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수렴 상단까지 위로 올려버리면서 다시 내려버리는 이런 악질 무빙을 오늘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렴 하단에서의 롱 포지션 대응은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서 포지션을 잡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위아래로 터는 무빙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거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내일쯤 수렴 하단 자리를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 내일 PPI 발표가 되고 이 수렴이 종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는 매물대를 돌파해버리는 무빙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4일 이후에 이 수렴이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수렴 패턴의 결과가 나오면 수렴의 첫 번째 갭만큼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수렴 패턴이 상승 돌파를 했을 때 단기간에 저는 채널 상단을 좀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방향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매물대와 하락 채널 모두 상승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 상승은 이쯤, 이 채널 상단이 한 105K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나리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결국 이 98K와 100K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매물대에서는 강하게 저항을 받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100K 이상으로 넘어가는 무빙을 보여주게 되면 이 하락 채널은 상승 돌파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때는 개인적으로 좀 홀딩하는 전략을 사용을 할 것 같고, 문제는 이 수렴을 하락을 이탈을 했을 때입니다. 이 수렴을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채널이 하단을 찍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에 정말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만약에 이렇게 수렴이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지지 구간들을 전부 다 이탈시키는 무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개인적으로 90K 아래를 한 번은 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락을 했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바닥을 잡는 기회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결국 이 채널의 하단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4일에 이렇게 빅쇼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이 아래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채널 하단까지 도달을 한 것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포지션을 잡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레버리지를 올려서 이런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잡게 되면은 본인을 털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 자리까지 기다리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여기에 자리를 주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번 하락의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주봉 22평이 채널 하단에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까지 하락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시장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전부 이탈을 해야 비트코인은 하락장 시작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하지만 여기를 이탈을 하지가 않으면
오히려 채널 상단으로 가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이 수렴의 상단을 도달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저는 숏 포지션으로 좀 대응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스위칭을 들어가는 전략을 좀 고려를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렴의 방향성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정말 하락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86K 이하로 떨어지는 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든 아래든 곧 방향성은 나와요. 방향성은 나오는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다음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뒤가 없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매매에서 실패를 하면 청산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없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방향성을 맞추고 시드를 뭐 몇 배 이렇게 만들어도 결과는 청산으로 마무리가 돼요. 한 번 틀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갈 확률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방향성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방향성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방향성을 맞췄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기준점이 있다면 방향성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따라 다음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하는 게 차트 분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방향성이 다 틀리면은 손실만 보게 되죠. 그런데 매매를 하다 보면 방향성이 계속해서 틀릴 때랑 그리고 방향성이 연속으로 맞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뒤가 없는 매매를 하면 여러분은 이 방향성을 연속으로 맞췄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더라도 연속으로 틀려버리면 모든 시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차트를 보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생각을 하지만 시드가 없죠. 돈이 없어서 매매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시드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는 상황이 와요. 그냥 눈 뜨고 보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시드를 몇 배 만들어 놓고 청산을 당했던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방향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마다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둬야 되고, 만약 여기서 상방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주는 자리에서는 포지션을 받아볼 만한 그런 준비는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장에서 멘탈이 나가는 건 본인을 털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들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기준점을 잡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방향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맞춰도 본인이 틀렸을 때를 대비하지 못하면 사실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좀 잔소리가 길어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좀 대부분 손실을 많이 봤을 것 같고 또 멘탈이 많이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이 시장에서 좀 손실을 많이 본 상태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페이크 무빙을 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는 손실을 좀 본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화난다고 해서 여기서 내동매매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제가 틀려버렸을 때는 사실 이 시장에선 끝이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저도.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CPI와 PPI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수렴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수렴을 상방 돌파를 했을 때는 이 100K 매물대로 좀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만 저는 이 수렴을 상방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하락 이탈을 하는 게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이 수렴을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 주봉 기준 이 채널 하단까지 도달을 하는 한 87K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어서 이때는 저는 최저점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때를 좀 노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해둔 전략이고요. 결론은 저는 100K를 넘지 못하면 결국에는 채널의 하단 이 87K까지는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좀 숏 포지션을 좀 준비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은 수렴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매매는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 만약에 정말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정말로 이 자리를 주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 시장은 끝났다, 망했다, 하락장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만큼 저점 매수 전략으로는 좀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